센스의 법칙. 센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인데, 감각, 고도의 감각이죠.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센스가 필요한데, 이 센스가 무디다, 감각이 느리다.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을 빨리 알아챌 수가 없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목표 설립이라든가 이게 불분명하겠죠. 그리고 사람 대인 관계를 갖는 데든가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둔탁할 거예요. 마키아벨리스트를 존중하라. 마키아벨리스트를 존중하라. 여러분, 마키아벨리라는 인물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마키아벨리. 이 마키아벨리스트를 이제 권모술수용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권모술수용 인간. 권모술수를 부린다. 그러면 좀 뭔가 이 느낌 자체가 좀 안 좋게 느껴지는데, 고루한 정치성, 이런 뜻이 좀 느껴지죠. 그래서 이 옛날부터 이 정치 공작에 아주 능한 사람 있죠. 또 모반자 이런 뉘앙스로 이제 쓰였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평가예요. 이 마키아벨리의 이 사상,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의 이 사상은 아주 공리적이다. 그리고 호전적이다. 그랬는데 그거를 잘 살펴보면은 아주 굉장히 확고한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대사회처럼 이 복잡하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사회죠. 현대사회라는 게 어렵다는 거죠. difficult. 복잡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사회인데 기회를 틈타서 이 그때그때마다 대책을 세워서 이 행동하는 어빌러티가 없다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패배하고 마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권모술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두뇌 문제인 동시에 이 두뇌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머리 싸움인데 이 임기응변적인 판단과 조치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치밀한 네트워크와 이 수완이 없다면은 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이 복잡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대처법과 판단이 낳은 그 리절트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권모술수로 보이는 거죠. 권모술수로 보이면서 뭔가 모반자의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이 현대 사회에서 이런 테크닉이 재능이다라는 거예요. 재능이고 살아남기 위한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했거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서 이 결과적으로 실패했거나 형세가 역전되는 것은 이 마키아벨리스트의 책임이 아니죠. 그에게 패배한 사람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비난받고 기피당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 마키아벨리스트가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삶이라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키아벨리스트는 어떤 문제에도 해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두뇌 회전이 빨라가지고 확 머리가 돈다고 그러죠. 전후 사정을 빨리 분석해가지고 어널리시스 필요한 조치와 이 인간관계를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면한 문제의 대책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마키아벨리스트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대화를 나누거나 의논하게 되면 언제라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 언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스트다. 마키아벨리스트를 존중하라. 리듬을 타며 쾌적하게 교제하라. 리듬을 타면서 Singing in the Rain이라는 옛날에 그 영화가 있었는데 빗속에서도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리듬을 타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라는 게 비가 오는 것과도 같은데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쾌적하게 사람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류형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활동,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서 결실을 맺고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인간관계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뭐 인맥을 구축하라는 말이 있는데 인간관계를 좀 더 영역을 확장하려는 그런 생각과 의욕이 있다 그러면은
이 만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어떤 중요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또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고객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기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기회가 와요. 그래서 이 행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행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건데, 평생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교제의 리듬을 타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제의 리듬을 타는 이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행운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놓쳐버린다. 그래서 만남의 찬스가 있어도 기회가 왔는데 그냥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만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운을 잘 잡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의지력이 강하고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남달라요. 아주 진취적이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행운의 여신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길을 적극적으로 힘차게 밀고 나가는 사람에게만 미소를 짓는단 말이에요. 세 가지 요소인데, 의지력이 있어야 되고 선택을 잘해야 되고 적극성이 있어야 돼. 이랬을 때 행운의 여신과 손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언제라도 행운을 잡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운이라는 것이 머리끝만 살짝 보여도 그냥 확 잡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행운을. 그런데 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이 생각과 의욕이 없는 사람은 이 만남의 기회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눈앞에 어른어른 해도 알아차리질 못해.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차리질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놓쳐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붙잡으려는 의욕, 캐칭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캐칭 마인드를 자기가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밝혀놓지 않으면 교제로 이어지는 이 찬스를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운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는 그 열쇠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눈이 번쩍 띌 만한 그런 일들 있잖아요. 야, 저거 대단한 거다. 응? 저런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응?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 사람과의 어떻게 연락을 좀 할 수 없을까?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수 없을까? 이런 기회가 이제 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정보를 알려고, 소스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연락처도 확인하고, 이메일도 보내보고, 또 전화번호를 구하게 되면 카톡도 보내보고, 이게 사실은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일을 노력하지 않고 뭔가 영역을 확장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순진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아니라고 순진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면으로 부딪혀 보면은 몸으로 때운다고 그러죠. 우리 흔히 정면으로 부딪혀 보면은 의외로 좋은 그 인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면 사람의 그 생각이나 그 사람의 취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하고 미리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전부를 올인하는 것, 올인. 그래가지고 유감 없이 발휘를 할 때 이런 귀한 인생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왕성한 호기심만이 가치를 만들어낸다. 호기심이라는 게 뭔가 이제 그 새로운 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함도 가지고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내가 이제 알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내가 좀 체험해 보려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 살면서 이 세계를 좀 알고 싶어서 미국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 미국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이제 며칠이 필요한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 어디가 좋은지, 또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되며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지. 근데 턱 막히잖아요. 이제 여권 문제도 있고 또 영어가 안 돼서 어떻게 할까.
또 인터뷰를 한다는데 그 통과가 과연 될까? 내가 시차 적응을 할까? 이런 걱정만 했다가는 호기심은커녕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마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왕성한 호기심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풍요로운 인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꼭 사랑만이 아니라 남녀 간의 그 사랑에 국한되는 말이 아니라 왕성한 호기심은 게을러지기 쉬운 내 자신에게 채찍을 가해서 행동하는 인간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의미죠. 이게 결국에 와서는 뜻을 해석해 보면, 그래서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나에게 이 창조의 힘을 제공해 주는 원동력이다 하는 게, 소스다,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즐기면서도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과 상통합니다. 우리 흔히 이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뭐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알 수 없는 존재야. 알 듯 하다가 모르고 변심하게 되고 또 그때마다 기분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알 수 없는 인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의욕이 있어야 돼. 의욕이 인간으로서의 그 영역을 넓혀가는 그 기본 베이스먼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이 흥미를 갖지 않으면, 인생에 대해서 흥미를 갖지 않으면, 호기심을 갖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즐겁지 않죠. 이게 그냥 매일 같은 일 벌어지고 그저 그렇고 그냥 아주 의욕을 상실한다 그러잖아요. 의욕을 상실한다. 그 말이 적합한 말이네. 의욕을 상실하고 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지나가고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 이거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관 속에다가 이제 발을 한 발 막 디디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정보의 홍수라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뭐 사람들 말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뉴스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사물에 대한 정보는 엄청 많아요. 애써 구하지 않아도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람들이 와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넘칠 만큼 충분한데, 이 인간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정보. 인간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이 활동, 사람이 산다는 게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건데, 어떻게 만나서 어떤 관계를 가지며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떻게 교제를 나눠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되느냐. 내가 고객을 만나서 그 고객과 어떤 얘기를 나눠야 그 고객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나를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서 결국에 가서는 내 물건을 사주기도 하고 또 내가 제안하는 거기에 승인을 해가지고 사인을 할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 대한 정보인데요. 인간에 대한 지식과 정보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인문학이라는 거죠. 인문학. 강의 노트에 보면 그 손동원 박사의 TV 렉처 그 밑에 보면은 anthropology, psychology, sociology, theology, leade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 분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지금 다섯 개. 그 줄이 그 칸이 많지 않아서 지금 다섯 개만 적어놨는데, 요 다섯 개 주요 분야, 주요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인간. 그것을 이제 밝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Future Humanities Principles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알고 연구하고 인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또 결실을 맺는 사회생활을 살아간다. 이런 것이 이제 제 강의의 이제 특징이자 메리트인데요.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알려는 의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알려는 의욕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한테 오지 않는 거죠. 나한테 오지 않고 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알기 위해서 인간이 관심을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호기심, 오늘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왕성한 호기심, 이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아이들 때는 호기심이 많은데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자꾸 이렇게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인간 이해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이 뭐 고객하고의 대화라든가 친구와의 대화, 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대화 소재를 다양하게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의 축적이 인간관계의 그 영역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인 대화의 소재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에, 미끼가 돼서 하나의 그 단계가 돼서 접촉하는 상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걸 자꾸 얻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소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게 돼서 결국에 가서는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내 사회생활이 아주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 가치를 한번 만들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교제의 범위보다 이 교제의 심도를 중시하라. 그러니까 뭐 팔방미인식으로 뭐 다양하게 뭐 그 사람 그 사무실 그 서랍 열면은 그냥 엄청나게 많은 그 저기 명함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정말 자기가 전화해서 점심이라도 좀 함께 한다든가 시간 될 때 저녁이라도 좀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진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범위는 넓은데 이 심도가 얕은 거죠. 어떤 사람 보면 이제 발이 넓은 사람 있죠. 조금 전처럼 이제 명함 뭐 엄청난 명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다양한 계층의 이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 아시나요? 뭐뭐 씨 아세요? 홍길동 씨 아시나요? 이미자 씨 아시나요? 그럼 그 사람 아주 나하고 절친입니다.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알고는 있는데 그 안 되는 게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질 않고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면 뭐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냥 지나가다가 얼굴만 봤는데 아는 거죠 이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서 악수하고 명함 한 장 받았는데도 아주 잘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소속들이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실은 이 교제를 나눈다, 사람을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도를 깊이 있게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 명함만 받고 아는 사람이다. 눈도장만 한번 찍었다. 이거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는지 교제의 범위보다 교제의 심도를 중시하라. 그래서 이 발이 넓다. 이게 교제가 있다는 건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되고 깊고 튼튼하게 뿌리 박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 한 장 교환하고 뭐 식사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걸로 해서 이 사람 아주 나의 절친이다. 내 아주 소중한 인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important thing.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교제의 범위가 아니라 교제의 깊이다 하는 거. 교제의 깊이. 이걸 구분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명인 만나서 사진 한 장 찍어서 자기 이제 그 블로그나 뭐 이렇게 올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걸 올려놓는다든가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많아요. 그 사진 한 장, 유명인과 유명 정치인이라든가 뭐 연예인이라든가 TV에 이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하고 사진 한 장 찍은 걸 가지고 친분을 과시하는 것 마냥 아주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다,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 유명인이나 이 실력자의 네임이 아니라 무명일지라도 여러분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전화 한 통 하면은 와서 국밥이라도 같이 한 그릇 나누고 저녁에는 좀 맛있는 뭐 생선회라도 좀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죠. 예? 내 편이 기회가 되면 내 편이 돼서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그 아이디어를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최고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확고히 해야 신뢰가 생긴다. 입장을 확고히 해야 된다. 자기 입장을,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그래서 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의욕적이십니까?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주변에서 나를 볼 때, 조직사회나 직장에서 나를 볼 때, 고객이 나를 볼 때 불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불신. 불신감을 증폭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다 보면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많아요. 본업이 뭔지, 그 메인 잡이 뭔지, 본업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자리를 잡고 있어야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설 자리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래야 안정감을 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애매모호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입장에 대해서 애매모호해지죠. 뭐 얘기할 때도 보면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확고하지 않으면 불신이 생기는 거고, 자기 입장이 확고하면 신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무엇에 열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메인 잡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얼마나 그 일을 사랑하고 열중하고 있는가, 그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내 자신이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메인 잡, 본업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충실한가, 나에게 정말 본업이 있는가, 내가 인생을 꾸려나가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그 본업은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고자 하는, 성장하고 자기를 업그레이드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의욕이 필요해요. 의욕에 불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의욕에 불타면서 제일 먼저 자신의 본업을 완벽하게 수행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이 확실한 발판이 없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유행 따라. 지금 유행이 뭔지, 지금 그 사람들 눈치만 보고, 이게 중심이 없고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생과 삶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신의 메인 잡,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요. 벌써 이렇게 탁 보면 알아요. 지금 망해가나 보다. 지금 잘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과장된 말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꾸미기에 바쁜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메인 잡에 충실하고 또 매사에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행동 철학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철학이 있구나. 인생에 나름대로 철학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하는 그 행동 철학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이 자신감이 느껴져요. 이 사람 자신감이 넘치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서 이 안정된 무게와 또 여유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항상 신선함이 느껴지고 인생에 대한 그런 진실된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입장을 확고히 해야 신뢰가 생긴다. 사람을 만날 때는 윈드 서퍼처럼 파도를 타라. 파도를 타라. 이제 서핑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에 다양한 해변이 있는데, 비치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서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핑을 하는데 아주 볼만합니다. 파도 타기라는데 이제 바람이 조금 부는 날이 아마 좋다고 그래요. 저도 직접 이제 해변마다 가서 봤는데, 이 캘리포니아가 이제 북가주가 있고 가주라고 해요. 한자로는 가주죠. 캘리포니아는 영어고 한자로 얘기하면 가주예요. 가주. 그래서 가주가 북가주가 있고 남가주가 있는데 중가주도 있어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북가주는 샌프란시스코 대표 도시가, 남가주는 이제 LA인데요. 남가주 이제 맨 밑에는 이제 세인디에고가 있고, 근데 그 북가주냐 중가주냐 남가주냐, 또 남가주도 위치에 따라서 다 이게 해변 모양이 다르고 그 바람 형태가 다르고, 그래서 그 서핑하는 모습이 참 이채롭고
사진도 찍어볼 만하고 뭐 거기 한 번 있으면 심취가 돼가지고 한 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사람 만날 때는 윈드 서퍼처럼 파도를 잘 타야 돼, 파도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 활동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 나눌 때, 대화 나눌 때는 어떤 그런 지침이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지침이 있거나 어떤 이론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매뉴얼이 있긴 있지만 그 상황 변화가 다르고 아주 사람마다 다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에서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대화할 때는 이 대화의 흐름 속에서 이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가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타이밍인지 아닌지 요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매듭을 짓기도 하고 내가 나서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냥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그래 그래 계속 아니면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거나 이래 가지고서는 이게 대화라는 게 주고받는 형태가 되질 않고 또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다가는 상대방의 주도하에 이 대화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 간의 만남, 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 파도를 타는 것 마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파도라는 게 제일 핵심이 뭐냐면 그 순간 포인트거든요. 순간적으로 거기서 딱 올라서야 되는데 그 발판을 이렇게 놓고서 파도가 올 때 그 전면에다가 그걸 딱 대고서 바로 올라서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타이밍. 그 타이밍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인간관계를 가졌을 때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사람을 만날 때는 윈드 서퍼처럼 파도를 타라. 태도는 attitude, 태도는 말 이상으로 마음을 나타낸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의사 전달 수단으로서 이제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이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산이고 내 자신의 그 몸 어떤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몸 전체가 말을 대신한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손이나 손가락 같은 거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다리를 꼬고 앉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서 다리를 꼬고 앉으면 이제 건방지다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주머니다가 손 넣는 것도 뭐 건방지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 만나면 다리를 꼬고 앉는 게 또 습관이고 문화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만나서 다리를 꼬거나 또 목이나 눈을 움직인다든가 이제 또 복장 같은 경우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이 표정이나 동작에는 내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 이걸 이제 쉽게 말해서 바디랭귀지라고 통칭할 수도 있는데 바디랭귀지.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 좀 이게 약하죠. 익숙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의 습관이고 문화인 것 같아요. 개인의 습관, 문화, 또 교육의 그런 영향도 받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말을 하거나 들을 때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하고 조용히 하는 게 이제 매너라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뭐 설명할 때는 그냥 그걸 계속 듣고 있어야지. 거기 선생님이 뭘 얘기를 하는데 뭐 자꾸 거기에 얘기를 하면은 그건 매너에 어긋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는데 우리의 그 인간의 개인의 습관 또 문화, 사회 전체의 문화가 영향을 미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상대방의 얘기 들어주기만 하면 이게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바디랭귀지는 말 이상으로 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잘못 알고 있거나 자기도 모르게 이 잘못된 바디랭귀지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불신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5가지 정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말하는 것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입에다가 뭐 이렇게 우물우물 하는 것 마냥. 그러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무슨 독백을 하듯이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말하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전달이 되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이 또 의심을 하게 돼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큰 소리로 자기 주장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에 뭐 이렇게 심으려고 그러는 것 마냥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그 무슨 저기 소리치는 것 마냥 그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팔짱을 끼고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근데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습관이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팔짱을 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이건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거부한다, 비웃는다 이런 느낌을 준다 그래요.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팔짱을 끼고서 이렇게 건방진 태도로 들을 필요는 없겠죠. 물론 이제 상대방이 친숙하거나 그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게 취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형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는 거부감을 준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턱을 위로 올리고 말할 때, 이건 이제 턱을 위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표정이 되나요? 턱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서 얘기를 하면 이게 심리학에서는 거만하다, 아나무인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해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환경에서 형편에 따라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감정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필링으로, 느낌으로. 그러니까 턱을 이렇게 치켜 세우고서 올리고서 말하면은 필링이 탁 온다는 거죠. 거만하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지 않고 거기 이제 턱을 올리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턱을 밑으로 내리고서 여러분 해보세요. 턱을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노려본다고 그러나 째려본다고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그 왜 그 돋보기 쓰신 분들 나이 들어서 이제 그 원시가 돼가지고 눈이 원시가 돼서 이렇게 돋보기 쓰는 분들 가운데서 왜 이렇게 턱을 내리고서 이렇게 그 안경 위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태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되면은 턱을 내리고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은 사람을 의심하는 듯한 눈초리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 이런가 하는 것을 이제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필링만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은. 네 번째는 그런 내용이었고, 다섯 번째는 상대방하고 눈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본단 말이에요. 응? 이러면은 그 필링이 상대방의 느낌이 느껴지는 게 음험한 생각.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마음속에 뭔가 딴 생각을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랭귀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또 시간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 태도로 말을 듣다니 아주 기분 나쁘네. 이런 그 느낌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바디랭귀지가 말 이상으로 마음을 전달한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좋은 맞장구는 좋은 대화의 반주가 된다는 거죠. 반주. 이게 노래할 때 반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라오케나 뭐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이크를 딱 잡고 번호 누르나요? 번호 누르고서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그 반주가 쫙 나오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듯이 이 맞장구가 필요하다는 거야. 맞장구. 그러니까 이 맞장구를 잘 쳐주면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말을 이질리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장구를 많이 쳐줄수록 상대방의 발언 내용이 많아지고 상대방이 말이 막 점점 많아지고 이제 마음문을 열면서 이 마음속 깊이 있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비밀 얘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맞장구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맞장구라는 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 표현 기술이라는 얘기죠. 촉진제가 되기도 하고, 아까 이제 반주라고 그랬는데, 그 좋은 맞장구는 좋은 대화의 반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맞장구를 쳐주는데 그냥 상대방은 열심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그래, 계속 그냥 똑같은 말만 계속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이게 도대체 내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이게 로봇인가, 이게 왜 이러나, 이 점점 어떻게 보면은 맞장구를 쳐준다고 하긴 했는데 오히려 기분 나빠하면서 마음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맞장구도 자꾸 이렇게 변화를 줘야 돼요. 다양하게. 그리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맞장구라는 게 이렇게 일정한 말이 아니라 그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바로 그거야. 아이고, 대단하네. 응? 최고야. 그래, 맞네.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맞춰서 그 이야기나 그 분위기나 그 사람의 표정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응? 그 사람이 이렇게 어깨를 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손도 만지고 막 이러면은 그게 굉장한 그 맞장구가 되는 건데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 상대방 쳐다도 보지 않고 이랬다가는 이게 역효과가 나는 거죠. 자, 이 강의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 사회생활 자신감 있게 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으시고 또 사람 만났을 때 오늘 이제 고객을 만나거나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뭐 미팅을 하거나 뭐 회의를 하거나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좋은 맞장구가 좋은 대화의 반주가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할 때 역시 그래. 정말 그렇구나. 설마? 응? Really? 미국에서는 이제 영어로는 really라고 그러는데 웬일이야? 응? 웬일이야? 뭐 옛날에 그 유행했었는데 그렇지. 상황에 맞춰서 말을 바꿔가면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맞장구를 쳐주면은 이게 그 사람이 막 마음문을 열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정보도 나오고 비밀 얘기도 나오고 노하우도 나오고 막 이런 엄청난 그런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한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객이 마음문을 열고 그 계약서에다 사인을 해서 내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바로 그게 되는 게 그게 뭐냐면은 맞장구라는 거 맞장구 이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맞장구는 좋은 대화의 반주가 된다. 실패는 긴장이 원인이다. 실패는 긴장하잖아요. 긴장감을 갖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활동을 하거나 사람들하고 만나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긴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긴장. 그러니까 이게 긴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시험 볼 때 너무 긴장하면은 이게 뭐 생각도 안 나고 뭐 손에 그냥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뭐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화장실을 가려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긴장하지 않는 기술을 몸에 익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회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특별히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직업이나 그런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람 만나고 새로운 일을 접할 때 너무 긴장하게 되면은 이게 모든 게 잘 안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긴장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나름대로도 그 방법을 또 개인적으로 하나 개발을 해 놓으셔야 돼. 이 긴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특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을 만난다든가 뭐 학생 같은 경우 시험을 본다든가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 직면하면 어, 즉시 현상이 일어나는 일종의 조건반사란 말이에요. 조건반사. 그러니까 긴장했을 때 그 반응을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뭔가에 빼앗기기 쉬운 이 기분을 없애버리거나 피하기 위해서 다른 한 곳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거죠. 정신을 집중. 이거를 이제 일점 집중법이라고 그러는데 일점 하나의 점에 집중을 한다. 일점 집중법. 그러니까는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거죠, 이게. 그 예를 들면 이제 긴장이 되면은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 말랑말랑한 근육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가볍게 주물러 주면은 이 긴장이 풀어진다 그래요. 이 긴장이라는 게 이제 학생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특별히 스포츠맨들, 운동선수들한테는 이게 긴장이 아주 강력한 적이 됩니다. 이 긴장을 하게 되면은 뭐 자기 실력 발휘를 못 한다 그러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 긴장
실패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정신력 강화 훈련. 그러니까 연습할 때부터 연습을 시합으로 생각하는 거죠. 실전으로. 연습할 때부터 항상 시합을 의식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합에 임할 때 이 긴장감을 자꾸 반복해서 적응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시합 때 긴장감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여러 차례 경험을 쌓은 다음에 실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련이 돼서 실제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긴장하지 않고 그것을 잘 나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프로야구 선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큰 무대에서 한번 뛰어봤다. 큰 무대, 세계 무슨 월드컵 대회라든가 이런 세계 대회에서 한번 투수로 나와서 공을 던져봤다라든가 아니면 관중이 많은 원정을 가서 관중이 많은 그런 경기장에서 피칭을 해봤다든가 그랬을 때 엄청난 이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하느냐 따라서 이게 승패가 갈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긴장이란 말이에요. 긴장. 현장에서의 실패, 사회생활에서의 실패는 대부분 긴장이 원인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눴던 그 주제들 간략하게 이제 한번 서머리를 잠깐 해보면은 마키아벨리스트를 존중하라. 마키아벨리스트를 존중하라. 그래서 마키아벨리스트는 이제 권모술수형 인간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반자의 뉘앙스로 이제 비춰지는데요. 근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 권모술수라기보다는 이 두뇌와 두뇌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문제에도 해답을 준다는 거죠. 아이디어맨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리듬을 타며 쾌적하게 교제하라. 리듬을 타며 쾌적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기회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행운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는 거지만 이 교제의 리듬, 인생의 리듬을 타지 못하면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행운의 여신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길을 적극적으로 힘차게 밀고 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다. 의지력, 선택, 적극성. 붙잡으려는 의욕, 캐칭 마인드라고 그랬죠. 캐칭 마인드를 항상 밝혀라. 그래서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는 열쇠를 손에 쥐어라. 왕성한 호기심이 가치를 만들어낸다. 왕성한 호기심을 가져라. 호기심이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인간학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베이스먼트, 근본이 인간을 아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정보와 인간에 대한 지식. 근데 이건 아무도 안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지식은 적극적으로 알려는 의욕을 가지고 행동해야 알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내 손에 쥘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생활을 해나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성한 호기심만이 비전 있는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제의 범위보다 교제의 심도가 중요하다. 명함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유명인하고 사진 찍어서 걸어놨다. 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놓고 간판에다 이렇게 해놨다.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전화해서 오늘 만나서 맛있는 거 좀 먹기도 하고 커피도 한잔 나누고 또 필요할 때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래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교제의 범위가 아니라 교제의 깊이다. 그래서 유명인이나 그 실력자의 이름이 아니라 무명일지라도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입장이 확고해야 신뢰가 생긴다.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분명한 태도, 분명한 말을 해야 크레딧을 얻어서 신뢰감을 얻어서 계약서에 사인도 하고 내 고가도 높아지고 결국에 와서는 훌륭한 사회생활, 훌륭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업에 확실히 뿌리를 내려라는 거죠. 메인 잡.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건지 그렇게 불분명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발전하고자 하는 성장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은
제일 먼저 내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라. 사람을 만날 때, 사회생활을 할 때는 윈드 서퍼처럼 파도를 타라. 파도를 타는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타이밍을 잘 포착해라. 나설 땐지 머물러 있을 땐지, 내가 이야기할 땐지 들어야 될 땐지, 투자를 해야 될 땐지 가만히 있어야 될 땐지, 이 타이밍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디랭귀지는 말 이상으로 마음을 전달하고 나타낸다. 바디랭귀지. 그래서 5가지 주의하라 그랬죠. 말하는 것이 분명치 않는 거, 그 다음에 너무 큰 목소리 내지 말 것, 팔짱 끼지 말아라. 턱을 위로 올리거나 턱을 밑으로 내려 깔거나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맞추지 않고서 힐끔힐끔 보는 거, 이런 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바디랭귀지 조심해라. 그 다음에 좋은 맞장구는 좋은 그 인간관계의 반주가 된다는 거죠. 좋은 맞장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거 하지 말고 변화 있게 그때그때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 이게 좋은 대화, 좋은 인간관계, 좋은 사회생활의 반주가 된다. 실패는 긴장이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시험 볼 때 긴장해가지고 뭐 시험 망쳤어 이런 거 마냥 아주 중요한 사람 만났는데 긴장해가지고 그냥 벌벌 떨거나 아니면 말이 갑자기 안 나온다든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사람, 한 300명 앉혀놓고서 강당 같은 데서 이렇게, 연설이나 아니면 특강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그 분위기나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긴장을 하게 되면 이 목이 막 타요. 목이 말라붙는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나와서 실수할 때가 있는데, 긴장을 풀어야 되는데, 그 엄지와 검지 사이에 그 부드러운 부분, 말랑말랑한 부분을 이렇게 가볍게 주무르다 보면은 이 긴장이 풀어져서 잘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스포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신력 강화 훈련을 한다 그랬잖아요. 정신력을 강화해서 그 실전에 대비를 한다. 자, 오늘 센스의 법칙인데요. 여러분, 남다른 그런 센스를 가지고 정말 아주 멋진 사회생활, 그리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엄지척.